네, 2015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가국도 경기 수도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요. 네, 거기다가 막대한 자본 또 최첨단 기술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이번 월드컵 특별한 점이 뭔지 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규모가 커진 건지 경제적인 시선도 살짝 보태서 저희가 함께 다뤄볼 텐데요. 자, 먼저 얼마나 규모가 크길래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네, 궁금합니다. 피파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에서 개최가 되고 네. 또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하는 월드컵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갔었잖아요.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32개국 체제. 근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 48개국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월드컵 비교했을 때 50%가 지금 팀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개막전부터 결승전까지 64경기에서 끝났었는데 네. 이번 대회부터는 104경기로 확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대회 일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는요. 개막전부터 결승까지 29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39일. 거의 7월 말 돼야 끝나더라고요. 7월 19일 날 네. 이제 마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조별리그가 원래 한 3, 4일 간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체코 만나잖아요. 네네. 2차전 멕시코를 만날 때까지 6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더 회복할 시간도 더 부여가 되겠고요. 또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뭐 코칭 스태프의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제공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조별리그 2위까지가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건 그대로인가요? 완전 달라졌죠. 네. 그동안 이제 32개국 체제에서는 딱 절반 딱 잘라서 1, 2위 팀 16강으로 직행을 할 수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48개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을 자르려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겁니다. 16강으로 지금 못 가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 2위 팀이 직행을 하고 네. 각조 3위 중에 성적 상위 8개 팀까지 32강으로 투입을 시켜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봐왔었던 월드컵과 비교를 하면 한 경기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32강에서 토너먼트를 하고 그 경기에 이겨야 월드컵 16강을 그때부터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최근 월드컵 말고 세계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AI잖아요. 이번 월드컵에도 AI 기술이 도입된다고 하더라고요,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이번에 피파가 제공하는 AI 툴이 있는데요. 이름이 풋볼 AI 프로라는 AI 툴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요. 피파가 자체적으로 만든 풋볼 언어 모델을 통해서 생성형 모델을 만든 건데요. 네. 여기 안에는요. 이 전술에 필요한 2,000여 개 팩터가 들어가서 이게 AI를 통해서 이미 어떤 모델이 학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델에 이제 월드컵 경기가 끝날 때마다 여기 새롭게 또다시 학습이 돼요. 그래서 최신 상대팀의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로 바로바로 분석할 수가 있는 그런 툴인데요. 네. 그동안 사실은 이런 툴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좀 넉넉한 부자 나라들이 이런 툴을 운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피파가 공식적으로 이런 툴을 만들어서 48개국 모두에게 공이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별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AI를 통해서 평등하게 상대팀 전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같이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진출한 48개국 모두에게 동일한 자료를 준다는 것은 사실 이른바 잘 나가는 팀들에게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번 월드컵에 첫 출전한 나라들, 뭐 아시아 요르단 같은 나라들이라든지 그런 팀들에서는 굉장히 반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석 자료임은 분명한 거죠. 어쨌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축구도 그만큼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VAR처럼 판정에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AI 기술 이런 건 또 없나요? 그게 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이번에 굉장히 발전된 기술이 또 나왔는데요. 네. 이른바 3D 아바타 옵사이드 판독 기술이 나왔어요. 옵사이드 판정 문제가 사실은 축구계에서는 또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첨단 기술이 많이 발전해 오고는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요 3D 아바타가 등장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경기가 딱 시작하자마자 1초 만에 그 선수의 아바타가 대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바타끼리 그 선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복제해서 뛰고 있어요. 와우. 그러면 이 선수가 공보다 먼저 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바타 3D 영상으로 딱
실시간으로 판독이 되거든요. 그럼 공도 아바타가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옵사이드 판정이 딱 나면 갑자기 그 화면이 딱 나오면서 이게 옵사이드다 아니다가 딱 화면에 보여지면서 3D로 실시간으로 판독이 되는 거죠. 아주 입체적으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는 맛, 또 판정에 관한 시비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심판들이 욕을 좀 덜 먹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또 이번에 들어오는데요. 있습니까? 뭐예요?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AI 산업 관련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번 월드컵에도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다 반갑더라고요. 뭐예요? 뭐냐면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는 그 경기장 있잖아요. 네. 네. 그 경기장은 우리가 실제로 가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실물 경기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기장과 똑같은 경기장을 복제해서 가상의 공간에 만드는 거예요. 경기장 내용, 관중들, 또 거기 이동하는 사람들, 경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가상의 경기장에서 하나하나의 자료로 다 지금 수집되고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이슈 같은 것들 또 안전 이슈 같은 것들도 한 번에 모니터링 될 수 있거든요.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차세대 AI 기술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AI 업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요즘 가장 유행하는 기술이 또 뭘까요? 로봇입니다. 네, 로봇. 로봇이에요. 이번에 경기장에서는요 로봇을 본격적으로 만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네, 로봇 택시가 축구 팬들과 경기장을 이어주고 있고요. 또 그 사족 보행 로봇 아시죠? 네. 우리 스팟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잘하고 있는 아틀라스 우리가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예. 그 로봇도 현장에 대거 투입된다라고 하니까요. 로봇과 함께하는 월드컵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탈된 공을 주워다 주고 합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게 궁금하네요. 어떤 역할을 할지 되게 궁금해요. 네. 로봇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장르 가문의를 진행하면서 전 모든 걸 경제적으로 계산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역대급 돈잔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등 뭐 돈에 관련된 수식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기존에는 뭐 많아봐야 2개국 정도에서 했었고요. 보통 단독 개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3개국으로 개최국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경기 수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일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요. 앞으로는 복수의 국가들이 이제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례가 더 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고 다음 2030 월드컵은 스페인, 포르투갈, 네. 모로코 이 3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공동 개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네요. 근데 앞으로 이제 월드컵 개최지가 어떻게 될지는 좀 변수는 있습니다. 네. 2034년 월드컵은 또 사우디 단독 개최예요. 아,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자금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네. 지금 박시동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경제적인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단독 개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경기장이 소요되는 게 16개거든요. 네. 그러면 한 국가에서 16개의 경기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이것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6개의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할 만큼의 프로 클럽 팀이 그 국가에 존재하거나 혹은 경쟁력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월드컵 끝나고 나서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종료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인풋이 되게 많은 대회잖아요. 이 그렇죠. 월드컵이라는 게 들어가는 네.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단수의 국가가 아니라 복수의 국가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할 만큼 그럼 얻는 건요? 네, 피파는요 이번 월드컵에 피파 자금 약 7억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1조 74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승인이 됐거든요. 네. 주로 이제 우승 상금이라든지 경기 수당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번 상금 총액은 약 9,680억 원, 대략 1조 정도가 이제 상금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건 카타르 대회보다도 약 50% 정도 증액된 금액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 일단 참가국 상금으로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승하면 얼마 받아요? 네, 이번 우승 상금은요 739억 원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는 거군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월드컵이 FIFA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되는데요. 이번 회계 단위는 2023년부터 2026년 단위의 회계 연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계 사이클에서 FIFA는 총 19조 원, 약 13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 같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무려 이번 월드컵을 통한 수입이 그중에 90억 달러를 차지해요. 대략 3분의 2 정도가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피파 수입의 3분의 2가 월드컵에서 걷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번 월드컵은 경기 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중계가 늘잖아요. 그래서 중계 일정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방송사 관련한 수입, 컨텐츠 수입이 기존보다도 약 62.5% 늘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기타 여러 스폰서 수입들도 굉장히 많이 늘 걸로 보입니다. 피파의 스폰서들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뭐 아디다스, 코카콜라, 아람코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우리 현대 같은 경우도 월드컵 스폰서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스폰서 수입도 약 27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라이센스 수입도 약 한 6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티켓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번 티켓 수입은 약 30억 달러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카타르 월드컵 때는 9억 5천만 달러였으니까 3배? 맞습니다. 3배 이상 티켓 수익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원인은 이번 티켓이 고정 가격이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결승전은 얼마, 뭐 개막전은 얼마, 조별리그는 얼마 이게 아니고요. 인기가 있는 경기, 또 인기가 있는 팀의 경기는요. 사실상 경매 체제 비슷하게 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시가네요, 시가. 아니 무슨 예. 아니 무슨 금리도 아니고 아니 변동금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피파가 이렇게 변동 가격제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미국과 캐나다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진국 정도에서 경기를 많이 하게 된다면요. 네. 그 지역의 국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그래도 자본력이 풍부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 최대 자본주의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이 충분히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가격제를 적극적으로 이번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22만 원까지 티켓값이 올라가 있어요. 티켓 어마어마한 가격이 가격입니다.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냥 맞습니다. 일반 좌석이죠? 맞습니다. 이번에 피파가 티켓 관련한 수입을 제대로 거두려고 좀 많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뽕을 뽑고 있다라고. 이게 사실 미국과 캐나다의 그런 입장도 있지만 이 피파가 이 월드컵을 48개국으로 확대를 한 것은 현 피파 회장인 인판티노의 회장 나올 때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이 왜 나왔냐라고 보면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이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맨날 떨어져요. 이번에 못 북중 본지 월드컵 오래됐어요. 아시아의 8.5장이었는데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의 시장을 노리면서 피파가 계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번에도 떨어졌죠. 그래서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야 48개국 가지고도 중국은 안 된다. 이거 64개국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을 정도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피파가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피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다. 이 부분은 관가하면 안 됩니다. 와, 아니 이 비즈니스 구조가 축구 경기만큼 재밌네요. 자, 근데 이번 경기가 무려 104경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물론 우리 대표팀 경기는 다 챙겨볼 건데요. 그것만 보기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대표팀 경기 제외하고 어떤 경기를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개막전이죠. 개막전. 개막전인데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의 경기입니다. 네. 멕시코와 남아공의 경기인데 멕시코와 남아공은 우리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만난 팀들이죠. 네, 둘 다 만나요. 개막전 경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만날 팀들이니까 아 얘네들 공 얼마나 차지? 어느 정도 전력을 갖고 있지? 아, 지금 컨디션 어떻지? 그렇죠. 이거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막 경기이자 우리가 만날 상대를 미리 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포인트는 없다. 맞네요. 그래서 개막 경기를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두 국가의 승패도 또 그럼요. 우리의 운명을 또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경기는 아무래도 과연 리오넬 메시의 국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과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성과를 내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피파 월드컵에서 역대 2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국가들이 이탈리아 그리고 브라질 유의합니다. 그래 두 국가입니까? 두 국가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월드컵이 함부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리오넬 메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그렇죠. 여전히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왕처럼 지금 군림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와 함께 호흡을 맞췄었던 친구들이 더 성장했습니다. 더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네. 어떻게 경기를 치러 나갈 것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카타르 월드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년 지금 선수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라스트 월드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가 어떤 경기력과 경기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또 그 역시 즐거운 월드컵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재미의 포인트겠군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경기가 사실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우리 팀 경기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한국 대표팀의 관전 포인트는 뭐니 해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손흥민 선수가 있고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있고 또 지금 티리키의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오영규 선수까지 우리 공격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예. 과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최고의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체코의 골망과 멕시코, 남아공의 골망을 흔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충분히 저는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별리그에서 체코와 남아공 잡아내고 조 2위를 확정을 지으면 우리가 B조에서 2위로 올라오는 팀과 32강을 갔거든요. 네네. 유력한 국가들이 스위스와 개최국 캐나다입니다. 우리 이 정도 국가들과는 충분히 붙어볼 수 있어요. 해볼만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32강까지 가서 정말 경쟁력 있는 이른바 빡센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16강에서 일본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는 축구 경기가 아니라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불굴의 정신력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6강에서 한일전 성사되면 희망적으로 봤을 때 8강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의 계획대로만 실행이 돼서 우리가 치밀하게 잘 간다면 그것도 막연하게 꿈만 꾸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희망차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와.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좀 계속 더 하고 싶어요. 벌써부터 기대도 되고 너무 네. 재밌는데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번 월드컵 어디서 응원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근데 대표팀 경기 시간을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평일 오전이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힐끗힐끗 보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방송 중에 대놓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혁수 앵커는요? 저는 이미 친구들하고 집에서 보려고 지금 많은 간식과 음료를 구비를 해놨습니다. 진짜요? 예, 일정도 다 맞추고 있고요. 예. 와. 해설위원님께서는 당연히 저는 이 동네 자주 올 것 같아요. 네, 조별리그 기간 동안만 지금 배정된 게 한 15경기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기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이번 월드컵은 JTBC와 JTBC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시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거리 많은 2025 피파 북중미 월드컵 JTBC와 꼭 함께 해주세요. 자, 주식 계좌도 챙기고 JTBC도 보고 경제 뉴스도 놓치지 않는 머니언즈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재밌는 얘기 가득 들려주신 이황재 해설위원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